스위스가 끝까지 영구 중립국으로 있었던 까닭?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켈트 일족인 헬베티아인들이었다. 로마인들은 BC 107년경 세인트 버나드 통로를 통해 이곳에 나타났으나 험한 지형 때문에 정복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5세기부터 점차 게르만계 알마니아 종족에 의해 이곳에서 밀려난다. 부르군트족과 프랑크족도 이곳에 정착했고 점차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토는 1032년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중앙 통제력이 약해 이웃한 귀족들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겨루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부 유럽의 가장 막강한 왕조인 게르만족 합스부르크가에 의해 완전히 바뀐다. 루돌프 1세는 약소 귀족을 점차 몰아내며 합스부르크가의 세력 확장을 주도했다. 스위스 연방 1291년 루돌프가 사망하자 지방 권력가들은 독립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URI 슈위즈 이드월던의 상간 공동체들은 1291년 8월 1일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 상호 협조 조약은 스위 연방의 원조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의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항거는 빌헬름 텔이라는 유명한 전설에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레오폴드 공작은 1315년 강력한 오스트리아군을 파병함으로써 이에 응수하려 했으나 그들은 모르가르텐에서 스위스인들에게 패한다. 연방은 곧 부체른 지리히, 글라루스와 주크, 그리고 베른 등의 다른 지역들도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다. 셈파아, 네펠스도 연방에 합류하였고 합스부르크는 이곳에서 계속 패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은 스위스인들은 점진적인 영토 확장을 시도하여 합스부르크로부터 영토를 빼앗았다. 또한 그들은 버건디 공작인 찰스를 상대로 그랜드와 모렛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프라이부르크, 조르툰, 바젤 샤프하우젠, 아펜첼 등이 연방에 흡수되었고 1499년 도나크에서의 승리로 막스밀리언 1세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된다. 그러나 스위스는 과욕을 부려 1515년 마리그나노에서 프랑스와 베네치안에 맞서서 패하고 만다. 이 패배로 인해 그들의 국토 확장 의지는 좌절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확장 정책을 포기하게 되며 중립을 선포하게 되었다. 중립국이지만 스위스의 용병들은 이후 수세기 동안 다른 군대에서 싸워왔으며 그들의 기술과 용맹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의 대변혁을 야기하였다. 루터, 쯔빙글리, 칼뱅에 의한 새로운 교리는 급속히 퍼져나갔으나 신생주들은 카톨릭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수세기 동안 내부적인 갈등이 지속되긴 했지만 국제적 분쟁으로 야기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다.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난 후 스위스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중립국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자유롭게 재정과 들의 중심지로 번창하게 되었다. 1798년 프랑스가 침범하여 헬베틱 공화국을 세웠으나 스위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에 격렬히 저항하여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1803년 이전의 지연방으로 되돌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총체적 사법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다. 아르가우, 세인트갈렌, 그라우빈덴, 티치노, 투르가우와 바우트 등의 주가 계속해서 연방에 참여하였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워털루전에서 영국과 프로시아에 의해 패하게 되었고 비엔나 의회는 발레, 제네바, 노이체텔주를 추가하는 것과 함께 스위스의 독립과 영구 중립을 의결했다. 현대 국가 점차 하나의 국가로서 체계를 잡아가면서도 각 연방주들은 독자적인 통화와 우편 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강력한 독립체제를 유지하였다. 1848년 새로운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독립성은 상실되었다. 베른이 수도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가 설립되었으며 각 연방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 안정을 찾자 스위스는 경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때문에 그들은 고도의 기술과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켰다.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엔 접근하기 힘들었던 알프스 지역에 철도망을 건설하였다. 국제 적십자가 앙리 디낭에 의해 1863년 제네바에서 창설되었고 무상 의무 교육이 도입되었다. 20세기에도 스위스는 중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도 적십자 지구 창설을 통해서만 개입했다. 전후 스위스는 어떠한 군사적 분쟁과도 무관한 순수한 재정적, 경제적 개체로서 국제연맹에 가입하였다. 2차 세계대전도 사고로 몇 번 폭격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무사히 넘겼으며 망명 중인 동맹국 전범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유럽국들이 전후 국가의 재건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스위스는 기존의 상업적, 재정적인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가 있었다. 7위는 국제적 금융과 보험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국제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본부도 제네바에 들어섰다. 파업과 공장 폐쇄 등 노동저항을 폐지하는 합의가 노사 간에 체결되었고 1948년에 노인연금제 실시 등의 사회개혁도 도입되었다. 중립성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스위스는 유엔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자유무역기구에는 가입하고 있다. 다른 에프타 가입국들이 EU 가입을 신청하자 스위스도 결국 1992년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다. 완전한 EU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EEA에 들어야만 했으나 1992년 12월 실시된 투표에서 국민들이 EEA 가입을 반대하자 정부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EU 가입은 보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언젠가는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EU와의 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